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기술과정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재미있게 수업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복 관리와 재활용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번 시간을 세 번째 시간으로 의복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옷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 무엇인지 기억하죠? 그렇죠. 내가 이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내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옷을 사고 또 이 옷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을 왜 배우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수업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퀴즈쇼를 했었죠. 그래서 퀴즈쇼 결과를 보고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옷을 만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섬유였습니다. 이 섬유가 실이 되고 이 실이 다시 옷감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는 점 다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섬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주로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긴 형태였다는 것도 다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견섬유에 대해서 여러분 선생님 중요한 내용 빨간색으로 전부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빨간색 표시 다들 기억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세요. 자, 여러분 견섬유 정리가 끝났으면 우리 이제 모섬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섬유는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도 중요한 단어들이 더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했던 단어들 있죠? 스케일이라든지 축용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이제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섬유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성 섬유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식물에서 그 원료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칼리와 햇빛 또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탁세제인 알칼리성 세제에도 깨끗하게 세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죠, 햇볕 밑에서 쨍쨍하게 잘 말려도 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뜨거운 다림질 온도에서도 섬유가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림질도 높은 온도에서 할 수 있었죠.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 그래요, 구김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동물성 섬유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동물성 섬유는 동물에서 원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와 햇빛, 열에 약하고요. 또 벌레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제가 아니라 그렇죠, 중성 세제에서 세탁을 해야 하고요. 햇볕 밑에 쨍쨍 말리면 색깔이 다 노랗게 변하게 된다. 그리고 뜨거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다림질도 낮은 온도에서 다려주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벌레에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견섬유나 모섬유를 보관할 때에는 그렇죠, 벌레가 싫어하는 방충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었죠. 자, 하지만 이런 동물성 섬유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탄성이 좋아요. 우리가 구김이 생겨도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탄성이 좋기 때문에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 여러분 비교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그렇죠, 다양한 섬유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섬유를 쭉 정리를 해보면요. 그렇죠, 섬유는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뉘고 천연섬유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인조섬유는 무엇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렇죠, 인조섬유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천연섬유에 대해서 다 배웠고
인조섬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조섬유란 어떤 섬유를 인조섬유라고 할까요? 인조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인조인간이라는 말을 하죠. 맞아요. 인조라는 뜻은 사람이 만들었다. 무엇을? 섬유를. 그렇죠. 사람이 만든 섬유를 우리가 인조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섬유에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섬유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재생섬유 하면 여러분, 재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뭔가 다시 살린다, 다시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맞아요. 재생섬유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용될 수 없는 원료, 우리가 섬유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내가 다시 사람의 힘으로 잘 만들어서 가공해서 섬유처럼 사용하는 걸 재생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섬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레이온이 있고요. 아세테이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조섬유 중에서도 재생섬유와 다르게 구분되는 합성섬유는 어떤 섬유인지 알아볼 텐데요. 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뭔가를 합쳐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합성섬유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합성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석유를 비롯한, 석유를 포함한 우리가 화석 연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원료들을 내가 잘 화학 처리해서 내가 필요한 상태로 잘 만들어서 섬유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합성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런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주면 되고요. 합성섬유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죠? 맞아요.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폴리우레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네 가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휘발유나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나온다는 거지? 라고 궁금해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화석연료를 어떻게 우리 생활에 사용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닐, 플라스틱 접시, 비누, 합성섬유, 스티로폼, 합성고무 이런 것들도 전부 화석연료에서 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얻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그렇죠. 원유라는 거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원유 어디서 꺼내죠? 맞아요. 우리가 땅이나 바닷속에서 원유를 막 채취를 했을 때는 이 원유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원유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열을 하게 돼요. 가열해서 내가 원하는 농도, 내가 원하는 제품에서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이 원유를 가열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온도에서는 우리가 LPG라고 하는 석유가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PG로 사용을 하고요. 조금 더 온도를 올려서 20에서 70도 정도가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가솔린이라고 하는 휘발유를 이 온도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닐 제품을 만드는 용도 또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용도의 이 원유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솔린과 또 등유, 경유 사이의 온도에서 전부 추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섬유 제품을 만드는 이 화석 원료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사람이 만드는 섬유인데 굳이? 맞아. 재생섬유랑 합성섬유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재생섬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섬유와의 차이점을 생각해서 재생섬유란 맞아요. 직접 사용될 수 없는 원료를 섬유의 형태로 가공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직접 사용될 수 없는 원료가 이런 석유가 아니라 어떤 원료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만 봐서는 알 것 같나요? 어떤 원료인지?
이런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재생섬유입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사진을 좀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건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누에고치 같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게 모카솜인가? 뭔가 솜털 같은 게 보이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인지는 이 다음번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사용해서 만드는 섬유의 이름은 바로 레이온이라는 섬유입니다. 여러분, 레이온은요, 여러분, 이 지금 영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레이라는 뜻이 빛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섬유를 발명한 사람이 이제 이 섬유를 딱 사람들 앞에 내보였는데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 섬유가 정말 빛이 나는구나. 빛이 나는 것처럼 이 광택이 너무 예쁘다 해서 빛이라는 의미의 레이를 붙여서 레이온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예측할 수 있나요? 레이온은 뭐가 예쁜 섬유? 그렇죠. 빛이 나는 광택이 있는 섬유. 빛이 예쁜 섬유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레이온은 방금 여러분이 본 이 동글동글한 정체 모를 것으로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온은요, 여러분,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보았던 너무나도 익숙한 모카솜이죠. 이 모카솜에서 면섬유를 얻기 위해서 솜을 떼어내고 남은 그 씨앗 부분에 붙어있는 이 작은 솜털들을 다시 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섬유에 적합하게 다시 재생시켜서 만든 섬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섬유가 바로 레이온인데요.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사과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를 그렇죠. 모카솜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베어 물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면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이 잘 먹지 않는 씨앗 부분에 붙어있는 조금씩 남은 사과들을 싹싹 긁어 모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레이온이에요. 이 씨앗 부분에 붙어있는 작은 솜털을요, 여러분, 면린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레이온의 원료는 면린터, 모카씨에 남은 작은 솜털인 면린터입니다. 자, 그럼 이 레이온은 어떻게 발명이 되었을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동물성 섬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견섬유, 우리가 실크라고 하는 그 견섬유를 매우 사랑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죠? 맞아요. 예쁜 광택이 있고 또 가볍고 따뜻하고 보온성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 섬유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견섬유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꼭 누에를 키우지 않아도 이 견섬유 같은 섬유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1884년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는 프랑스의 샤르도네라는 백작이 이 레이온을 처음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온에는 엄청난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인조 섬유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온을 처음 발명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빛처럼 아름다운 섬유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다니 라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혹시 여학생들, 여러분들 자주 신는 스타킹 있죠? 이 스타킹이 지금은 나일론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나일론이 발명되기 이전에 레이온이라는 소재로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스타킹을 만들어서 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증이 생기진 않나요? 왜 면섬유랑 이 레이온은 원료가 같은데, 모카솜이라는 원료가 같은데 이 레이온은 면섬유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또는 이 레이온은 왜 면섬유보다는 견섬유처럼 사용이 될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우리 면섬유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섬유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면섬유는 먼저 모카솜에서 원료를 얻었죠. 그리고 구김이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흡습성, 우리가 습기를 빨아들이는 흡습성이 좋아서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되는 친구들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아주 건조할 때 이렇게 문을 열거나 아니면 뭐 손잡이 같은 거에 손이 딱 닿았는데 파박 하면서 정전기 생긴 경험 있나요? 어때요? 너무 깜짝 놀라고, 그렇죠. 불쾌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니까. 자, 그런데 이 정전기는 어떨 때 생길까요? 맞아요. 정전기는 건조한 상황에서 생깁니다. 건조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렇죠. 공기 중에 습기가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우리가 건조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면섬유의 경우는 어때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면섬유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면 건조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섬유를 입었을 때보다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알칼리와 햇빛, 열, 물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럼 이거를 레이온이랑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레이온 역시 모카솜에서 원료를 얻습니다. 하지만 모카솜이 아니라 면린터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구김이 잘 생기고요. 흡습성이 좋아서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 점도 똑같습니다. 햇빛과 열에 강하다는 특징도 있고요. 하지만 알칼리와 물에는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르죠? 면과. 자, 또 어떤 점이 다른지 볼까요? 면에 비해서 부드럽긴 하지만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끄럽고 광택이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우리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자, 공통점이 있는 이유는 맞아요. 원료가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카솜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하지만 이 차이점은 이 레이온을 만드는 과정이 면섬유를 만드는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온이 견과 같은 빛처럼 아름다운 광택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온을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레이온의 원료가 뭐였죠? 그렇죠. 모카씨에 붙어있는 이 작은 솜털들이에요. 하지만 이 솜털 너무 짧아서 우리가 기존에 식물성 섬유를 배울 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꼬아서 익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네를 다 긁어 모아서 얘네를 녹여줘요, 여러분. 그래서 물도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녹일 수 있는 재료들을 넣어서 이 섬유를 막 녹여줍니다. 그래서 녹이면 뭐처럼 될까요? 그렇죠, 물처럼, 죽처럼 이렇게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기계에 넣고 쭉 짜주면요, 여러분 치약 짜듯이 쭉 한 줄로 섬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레이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본 것처럼 물에도 약하고 알칼리에도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져서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견과 같은 광택을 갖는 것도 이 제작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우리가 레이온이 어떻게 하면 견과 같은 광택을 갖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래서 이 레이온이 견과 같은 광택이 나는 이유는 이렇게 그 치약처럼 쭉 국수처럼 쭉 짰을 때 여러분들이 그 표면이 면과 다르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면섬유 할 때 배웠던 것처럼 면의 표면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길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꼬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반사했을 때 우리가 거울처럼 매끄러운 면의 빛이 이렇게 딱 반사됐을 때 우리 눈으로 빛이 많이 들어오면 광택이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빛이 적으면 여기저기로 반사가 막 튀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적으면 그렇죠, 광택이 난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섬유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꼬임이 있기 때문에 광택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에 비해서 레이온의 우리 단면을 한번 보면요. 옆에 단면은 면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옆을 보면, 측면을 보면 우리가 쭉 늘어져 있는 게 그렇죠. 반사가 잘 되게 매끄럽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 레이온이라는 것은 견처럼 아름다운 광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온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견이다 해서 사람이 만든 견, 인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견을 우리가 레이온을 인견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견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100% 레이온으로 만들어진 재생 섬유 옷감을 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풍기에서 만들어진 풍기 인견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값이 저렴해요. 실제로 우리가 누에를 키워서 누에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거를 뽑아내는 거, 누에고치 하나하나에서 뽑아내는 것보다 훨씬 값이 저렴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실크, 견과 같은 광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가격 대비 성능이 내가 만족할 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섬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얇고 부드럽기도 합니다. 또 가볍고 건조 시간이 매우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렸을 때 얘가 흡습성이 좋아서 땀을 잘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빠르게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입습니다. 또 몸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름철에 막 옷이 몸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 너무 불쾌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견을 많이 입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입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알아본 것처럼 레이온, 그렇죠. 인견, 레이온의 특징을 살린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자, 바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안감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 안감으로 많이 사용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정전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두꺼운 옷을 입거나 뭔가 안감이 들어있을 만큼 자켓 같은 걸 입었는데 너무 건조해서 정전기가 일어나면 너무 불쾌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가볍고 부드럽고 정전기도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감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입고 있는 옷 같은 레이스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나 실크, 비단으로 멋진 광택이 있는 커튼을 우리 집에 달고 싶어. 그런데 그 커튼을 달 만큼 이렇게 큰 창에 내가 비단으로, 실크로 커튼을 만들어서 달려고 하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은 광택이 예쁜 커튼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레이온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이 레이온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인조섬유에서 재생섬유에 해당하는 이 레이온은요, 여러분 원료가 뭐였어요? 그렇죠. 모카씨에 남아있는 잔솜털인 면 린터가 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온의 특징으로는요, 면섬유와 같이 잘 구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면섬유랑 다르게 물에 젖으면 오히려 강도가 매우 약해집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만드는 과정에서 얘를 한번 싹 다 녹이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물 같은 거에 녹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물로 이렇게 빨래를 하거나 물로 내가 세게 빨면 그렇죠. 섬유가 다 상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섬유 자체가 너무나도 짧은 우리가 면, 린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도가 매우 약해요. 그래서 내가 뭐 튼튼한 작업복 같은 걸로 이걸 입는다. 이렇게 되면 섬유가 금방 찢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 흡습성이 좋기 때문이라는 거 다들 기억하죠? 이것도 역시 면 섬유랑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자, 레이온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렇죠. 매끄럽고 견과 같은 광택이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자,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난대요. 이거는 뭐랑 같았어요? 맞아요. 면섬유랑 같았죠? 같은 모카솜을 원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태우면 종이 타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자, 용도로는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했죠?
그렇죠. 옷의 안감이라든지 선생님이 입고 있는 레이스. 왜냐하면 강도는 세지 않지만 어느 정도 광택도 있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 레이스가 들어가는 옷들도 있지만 뭐 란제리, 우리가 속옷 종류라고 하죠. 속옷들 보면 이렇게 레이스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흡습성이 좋기 때문에 땀이나 우리 몸의 분비물을 잘 흡수해주는 위생성이 좋기 때문에 란제리류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아까 봤던 커튼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방금 배웠던 레이온, 그렇죠. 인견이라고 부르는 레이온 절대 잊지 말고 다들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레이온에 대해서 배워봤으니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섬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두 번째 재생 섬유는요, 바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재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이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이거는 바로 나무에서 만들어진 섬유입니다. 나무로도 어떻게 섬유를 만들지? 궁금할 친구들 있죠? 자, 이 다음 섬유 여러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방금 여러분이 본 이 목재를 가지고 만드는 섬유의 이름은 아세테이트라는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테이트라는 섬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때요? 그렇죠. 광택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더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 아세테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세테이트 어디서 어떻게 왔을까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선생님 보여줬던 것처럼 목재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목재에서 목재 펄프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만들 때 쓰는 것처럼 목재 펄프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목재에서 쓰고 남은 부분들 있죠. 이 남은 부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목재 펄프를 만들어서 이 펄프를 전부 녹여요. 우리 방금 레이온에서 본 것처럼 이것도 펄프를 전부 녹여가지고 우리가 내용물을 다 죽처럼, 물처럼, 죽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쭉 뽑아서 섬유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세테이트의 원료는 어떤 게 되죠? 목재 펄프가 됩니다. 목재 펄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재를 어떻게 죽처럼 만든다는 걸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여러분, 이 목재를 녹여서 물처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어때요? 그렇죠. 우리 방금 본 레이온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원료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아세테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세테이트 역시 견과 같은, 우리가 견섬유와 같은 광택, 그렇죠. 빛이 나는 특징, 그리고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광택과 촉감이 있고요. 또 알칼리와 마찰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제로 세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사용하면 섬유가 상하게 된다. 자, 그리고 마찰에 약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뭔가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으로 입는다. 막 팔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입는다 하면 어때요? 그렇죠. 섬유가 금방 찢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찰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섬유는 탄성이 좋대요. 탄성이 좋다는 건 뭐가 잘 안 생긴다? 그렇죠. 구김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섬유를 태우면 식초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분명히 식물성 섬유, 그리고 이것도 목재 펄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왜 태우면 식초 타는 냄새가 날까? 궁금할 친구들 있죠? 자, 이 섬유를 만들어서 처음에 죽처럼 만들 때요, 여러분 이때 아세트산이라는 산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초 성분과 비슷한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 자체에서 식초를 넣기 때문에 이 섬유를 태우면
식초 타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자, 이 섬유의 가장 끔찍한 특징이 있죠. 물에 넣으면 줄어들어요. 수축을 한대요. 자, 그럼 물빨래 가능한가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무엇을 해준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유를 그러면 너무 약해요.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빨래도 안 되고 이런 섬유를 왜 쓰는 거예요? 안 써도 되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섬유를 잘 사용하는지에 대한 특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열에 의해서 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고정해서 내가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고정시켜서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열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고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고데기, 여학생들 고데기 많이 쓰죠? 이 고데기로 그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카락을 뜨거운 열로 이렇게 말았어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고정이 되죠. 이게 바로 이 아세테이트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연합니다. 섬유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해서 이거 역시 견 대신해서 많이 사용하는 섬유입니다. 여러분 방금 본 것처럼 견처럼 광택도 있고요. 부드럽고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견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섬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열 가소성이 우리 섬유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공장에서 찍은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원단을 넣게 되면요. 이 원단이 들어가는 롤러라고 하죠. 돌아가는 이 롤러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롤러로 열을 주어서 이 섬유를 고정! 머리카락 고정하듯이 고정! 나 이 모양대로 쭉 섬유를 쓰고 싶어! 고정시키면 이 섬유가 고정된 채로 여러분들이 입고 빨래를 해도 이 고정된 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고데기 하고 나면 고데기 한 다음에는 머리 감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하지만 이 섬유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로 가소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열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흙을 빚듯이 우리가 빚을 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열 가소성이 있는 섬유라서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면 너무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영상 보니까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만든 우리가 스커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즐겨 입는 뭐 주름 스커트 같은 것들. 자, 이런 스커트가 있고요. 또 이 광택을 살려서 입고 있는 옷들이 있죠? 그렇죠. 스카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아한 드레스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우는 담배 있죠? 그 담배에 들어가는 이 뒤에 필터 부분에도 이 아세테이트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아세테이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나무, 그렇죠. 목재를 펄프로 만든 게 이 아세테이트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세테이트의 특성으로는 맞아요. 견과 같은 견섬유, 실크와 같은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알칼리에도 약하고 우리가 잦은 이렇게 마찰에도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성이 좋아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고 금방 펴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태우면 식초 타는 냄새가 난다. 왜 식초 타는 냄새가 난다? 그렇죠. 처음에 원료를 섞을 때 아세트산이라는 식초와 비슷한 산성 제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세테이트입니다. 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유연해요. 그래서 유연성이 좋아서 견섬유 대신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열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열 가소성이 좋아서 열에 의해서 우리가 형태를 딱 고정을 해놓고 주름이면 주름, 뭐 모양이면 모양 이런 것들을 잡아서 우리가 옷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열 가소성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아세테이트의 용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스카프나 넥타이나 블라우스, 양복, 그렇죠. 드레스 안감이나 드레스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연한 섬유, 열로 고정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섬유인 이 아세테이트 다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행남중 친구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 퀴즈쇼를 한 이후라서 더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도 여러분 다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레이온과 아세테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냥 일반 의류 매장에 가서도 이거 내가 배운 거지? 나 이거 들어봤어 라면서 눈에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